네, 그 교재는 569페이지 제20장 그 파워쉘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분석 환경은 윈도우 7에서 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는 윈도우 7에서 뭔가를 그 HTTP 요청하거나 뭐 네트워크 통신에 관련된 요청하게 되면 윈도우 XP 쪽으로 요청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네, 분석 파일은 총 7개고요. 네, 뭐 분석 도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리눅스도 켜주셔야 돼, 알겠죠? 클리눅스. 그리고 편의상 다 같은 네트워크이고요, 저희는. 자, 일단 파워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출시한 쉘이거든요. 쉘 스크립트 언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2006년에 나왔고요. 윈도우즈 비스타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윈도우즈 비스타 이전에 사용했었던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예전에. 물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윈도우 10에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윈도우 검색에다가 파워라고 입력하면은 여기 파워쉘이라고 나오죠. 이때 IS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그래픽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워쉘 어, 프로그램이고, 그다음 ISE가 없는 녀석들 있죠. 얘네들은 CMD 창에서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먼저 이 그래픽 기반 윈도우즈 파워쉘 ISE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말이 그래픽 기반이지 결국에는 여기 콘솔이죠. 명령어 CLI. 왜냐면은 그 스크립트 언어니까 명령어 기반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뭐 파워쉘 명령어를 많이 알아. 그러면은 그래픽 기반 안 쓰고 그냥 CMD로 쓰시면 돼요, 이거. 콘솔 창. 그래서 윈도우즈 파워쉘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그냥 CMD 창으로 열리는 거 같죠? 자 윈도우즈 파워쉘 그다음에 여기 앞에 PS라고 나와 있죠. 닫아주시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CMD 하신 다음에 여기서 파워쉘 하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도 실행이 됩니다. CMD랑 뭔 차이입니까? 파워쉘을 실행하게 되면은 파워쉘에서 제공하는 명령들을 이용해서 이 윈도우즈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닫아주시고. 그래서 파워쉘을 이용해서 뭐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윈도우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램 관리를 손쉽게 제어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리눅스에서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들을 그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부럽다 보니까 윈도우에서도 MS에서도 이런 쉘을 만들었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또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 저희는 뭐 파워쉘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워쉘 명령이랑 뭐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공격자들이 이 파워쉘을 이용해서 그 악의적인 코드 있죠, 악성 코드. 그 악성 코드를 제작할 때 주로 어떤 명령들을, 어떤 지시어들을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뭐 명령어는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만들어서 유포할 일은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뭐 하는 거죠? 악성 코드를 제작해서 유포가 된 것을 분석하는 그런 수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명령어는 제가 뭐 외우세요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대신 명령어를 봤을 때는 이게 어떠한 동작을 하는 그런 명령인지 지시어인지 그 정도만 볼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구글 검색 말고도 챗GPT나 제미나이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이쁘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분석하기는 상당히 편안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거 이용하시면 분석 시간이 진짜 뭐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 같아. 걔네들이 다 해주니까. 그래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희도 예전처럼 막 수작업으로 다 하지 말고 좀 편안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그래도 명령어 몇 개는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저게 이제 뭐냐면은 자, 노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노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워쉘 지시어 또는 명령어는 축약이 가능합니다. 축약. 예.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적어 놓은 게 축약이 알겠죠? 그래서 노 프로파일로 하시든 뭐 노브로 하시든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예. 얘는 뭐냐면은 스크립트 사용 제한을 우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크립트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 공격자가 아마 필요로 할걸요? 그리고 윈도우 스타일 히든 뭐 축약은 마이너스 W 히든인데 요건 뭐냐? 윈도우 콘솔 창 숨김.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워쉘이 실행되면은 CMD에서 실행되면요. 이런 콘솔 창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 콘솔 창을 바로 숨기겠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하겠지. 만약에 실행했는데 이렇게 콘솔 창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그 사용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거 뭐지? 뭐 실행됐나?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래서 그거 숨기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공격자가 많이 쓸 거고. 그 논 인터액티브 그 단어의 뜻대로 인터액티브를 안 하겠다. 즉 비대화형 모드. 그러니까 대화형 모드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파워쉘을 실행하게 되면은 가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질의, 응답.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없애겠다는 얘기야. 그런 단계 없이 그냥 쭉 실행을 해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스큐션 폴리시 바이패스. 바이패스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이 저거잖아요. 건너뛰겠다, 우회하겠다. 네. 그러니까 얘는 뭐냐? 스크립트 차단 경고 없이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공격자가 좋아를 하겠죠. 그다음 리스트릭트는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음. 요거는 공격자 안 쓰겠네. 잘. 자, 그다음 인코디드 커맨드. 자, 이 단어에 힌트가 있어요. 인코디드. 인코딩 문자를 입력하여 복호화를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끔 뭐 베이스 64, 뭐 베이스 32 그런 걸로 이제 인코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복호화해서 실행할 경우 필요한 녀석이고, 그 다음에 커맨드 마이너스 C 아니면 마이너스 컴 어떠한 명령을 실행한다 뭐 이렇게 일단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파워쉘 하면은 가장 많이 보게 될 녀석 뉴 오브제. 그 단어의 뜻대로 해석하면은 뭘까요? 객체를 생성하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객체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다음 시스템 넷 웹 클라이언트는 자 단어의 뜻대로 넷이 들어가 있어요. 네트워크. 그럼 뭐 하는 녀석일까요? 나랑 어떤 녀석이랑 네트워크 통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네트워크 통신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요청, 응답, 주거니 받거니 그러한 동작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반이고요. 많이 쓸 수밖에 없을걸요? 왜냐면은 그 파워쉘은 우리가 앞전에 봤던 악성 코드 유형 중에 다운 로더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음, 다운로더로 많이 제작이 돼요. 다운로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PE 파일로 제작된 악성 파일은 지금 뭐 이메일로 첨부되거나 뭐 게시판에 업로드되거나 또는 뭐 SNS 또는 뭐 채팅으로 전송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업들이 차단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악성 코드 유포가 이메일, 뭐 게시판, 채팅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되다 보니까 PE 파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송되지 않도록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 그 유포자들이 PE 파일로 제작된 악성 파일을 유포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다 막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악의적인 동작을 실시하는 코드를 이 문서에다가 삽입해서 이제 유포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할 때 필요하니까 이메일이나 뭐 채팅이나 이런 걸로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겠죠. 그래서 문서에다가 파워쉘 코드를 삽입을 해서 이렇게 유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문서를 열었을 때 예, 파워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데 대부분 다운로더로 제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로 동작해서 뭐를 다운로드 할까 아마도? 요거를 다운로드 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얘를 실행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유포하기 힘드니까 파워쉘 코드를 문서에다 삽입해서 얘를 유포한 다음에 사용자가 문서를 열어서 뭔가를 실행했을 때 예, 다운로드로 동작을 하고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결국에 얘를 실행하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을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많이 써요. 어, 원격 리소스와 데이터 송수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우면은 나랑 누구랑 네트워크 통신하겠다. 그러니까 요청과 응답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를 쓰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파일. 말 그대로 그 단어의 뜻대로 뭘까요? 파일을 다운로드. 다운로더죠. 그러니까 다운로드 스트링. 그러니까 얘는 스트링이니까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파일 안에 있는 네, 문자열. 그 문자열을 받아서 메모리에 바로 그냥 거시기 합니다. 아시겠죠? 실행. 네. 얘는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은 파일이 존재하겠죠? 근데 얘는 파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파일 없이 바로 메모리에 올라가서 동작을 해버리거든, 실행돼서. 그러니까 요거는 분석하기 좀 힘들겠죠. P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invoke expression, 이거 줄여가지고 IEX라고 하는데, 어, 객체를 실행, 어, 객체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실행할 때 쓰는 녀석이에요. 로컬 시스템에서 명령 실행. 그 다음에 invoke command, IC, 로컬 및 원격 시스템에서 명령을 실행할 때 쓰는 거라, 이 IEX가 아마 예제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IEX.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파워쉘을 지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파이리스 악성 코드 때문에 그래요. 파이리스 악성 코드. 자, 파이리스니까 파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파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P 파일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분석했던 파일들이 다 P 파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P 파일로 제작되거나 존재하지 않고 코드로만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죠? 코드. 예. 그래서 코드로만 존재해서 메모리 또는 레지스트리에 등록해서 동작하는 악성 코드를 파이리스 악성 코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뭐 나온 지는 뭐 1990년도 후반에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 유행된 거는 2016년? 기죠? 그러니까 2016년쯤에 엄청나게 이제 유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 제미나이를 통해서 영어로 나오고 있다. 예, 그 뭐뭐뭐 모여 하면 다 알려주니까. 자, 대표적인 파일리스 악성 코드로는 파워릭스라고 하는 악성 코드가 있었어요. 파이리스 악성 코드, 파워릭스. 예,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파워릭스라고 하는데 그 파이리스 악성 코드의 거의 뭐 가장 유명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샘플 파일 가지고 다뤄볼 건데 예, 되게 유명했었던 그런 악성 코드예요. 파워릭스. 그래서 파이리스 악성 코드는 P 파일 악성 코드가 P 파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코드로만 존재해서 메모리 레지스트리에 등록돼서 동작하는 악성 코드. 그래서 이 코드를 주로 어디에 삽입한다? 문서. 네, 문서에다 삽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P 파일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문서에다가. 왜냐면 문서는 이메일로 첨부되거나 전송되거나 뭐 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백신에서 다 잡아내긴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잡아내요. 백신에서도. 자, 그리고 이제 파이리스 악성 코드, 뭐 다른 악성 코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APT 공격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대요. 예. 자, APT 공격이라고 하는 저 단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저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은 그 어드밴스드, 퍼시던트, 스렛의 약자거든요. 그럼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은 뭐냐, 고급된, 고급화된, 예, 지속적인 위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은 지능형 지속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은 그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타겟을 하나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 타겟만 죽어라 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타겟에 대한 정보를 다 탈취하고 못 살게 굴고 뭐 마지막에는 뭐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막 한 놈만 죽어라 패는 거. 그래서 특정 대상을 목표로 정하고 침투에 성공할 때까지 장기간 걸쳐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집요한 해킹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놈만 죽어라 패는 공격. 그래서 APT 공격. 그래서 악성 코드 공부를 했다면 또는 보안 공부를 했다면 APT 공격이라고 하는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꼭 계셔야 돼야겠죠. 네. 가끔 면접 볼 때 APT 공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뭐 APT 공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약자를 많이 물어봅니다. APT 공격을 알고 계시면 APT가 뭐의 약자입니까? 그래서 몇 글자 안 되는 애들은 약자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공격은 뭐 똑같지 않나요? 모이해킹이나? 얘 빠졌네? 정보 수집을 가장 먼저, 여기 있구나. 정보 수집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정보 수집을 하고 타겟이 선정이 되면은 그 타겟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접속하고, 백도어를 통해서 접속하고, 관리자거나 획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모이해킹 과정이나. 네, 그 다음에 스피어 피싱. 스피어가 작살이죠. 피싱이면 낚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작살, 낚시. 그러니까 표적형 공격. 그러니까 뭐 APT 공격이랑 뭐 같은 의미죠. 스피어 피싱. 뭐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파이리스 악성 코드는 주로 문서에 삽입을 해서 유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서 매크로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백신 탐지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대부분 유명한 것들은 다 탐지가 됩니다. 대부분. 자, 그리고 뭐 보안 공부하시면서 또는 악성 코드 공부하시면서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 용어 두 가지 좀 알아두세요. 제로데이 공격,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앞에 제로가 들어가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데, 제로데이 공격은 어떤 공격이냐? 자, 만약에 뭐 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이 화요일인데, 누군가가 취약점을 발견했대요. 음? 그럼 취약점이 발생되면 며칠 이내에 패치가 나와야 된다라는 권고사항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 날 패치가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취약점이 발생된 화요일부터 패치 업데이트가 나오기 전, 목요일 전까지 이때는 뭐예요? 무방비 아닌가요, 말 그대로? 음. 네, 그러면은 이때 공격하는 거를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격자들이 자유이용권 끊었다는 얘기죠. 네. 취약점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코드가 아직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는 공격을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패치가 나왔대요. 그러면 당장 다 패치해야 되겠죠. 근데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무방비니까 이 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앱 또는 서비스 이거 사용하시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네,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그러니까 패치 업그레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뭐 아니면 뭐 권한 설정하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패치 업데이트가 나왔답니다. 그럼 업데이트 하겠죠. 그럼 그다음부터 하는 공격은 뭐라고 하냐면 원데이 공격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때 하는 공격을 아이고, 제로데이 공격. 그 이후부터 하는 공격을 네, 원데이 공격이라고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취약점이 있는데 패치도 나왔는데 업데이트 뭐 패치나 업데이트 안 하고 있어. 그럼 원데이 공격에서 당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담당자들이 게으르면 이런 업데이트 패치 이런 걸 잘 안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윈도우 운영 체제는 어때요? 때가 되면 알아서 자동 윈도우 업데이트 해주잖아. 그죠? 네. 근데 리눅스 이런 것들은 누가 다 업데이트 해줘야 돼? 서버 담당자, 보안 담당자들이 직접 다 해주셔야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또 제로가 들어가 있다고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도 그냥 믿지 마. 이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네거티브, 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믿지 말라는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로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제로 트러스트가 저거잖아요. 신뢰. 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 믿지 말라. 그래서 내부 사용자라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라도 믿지 말라는 얘기 하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증을 요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그래서 면접 볼 때 많이 물어봐요. 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보안 공부하셨다면. 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지금 코드를 보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죠.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럼 그 교재는 571페이지. 자, 윈도우 7에 여기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자, 윈도우 7, 그 악성 코드, 자, 03번 문서, 자, 01번 파워쉘 분석에 가면은 파워쉘 1번부터 7번까지 파일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코드로만 원래 존재하는 애들이잖아, 원래. 그죠? 근데 저희가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배치 파일은 리눅스에서 그 쉘, 그 스크립트 파일처럼 그 안에 있는 명령을 실행해 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MS 도스 시절 때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을 일일이 CMD 창에다가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만들어 놓고 실행하면 쭈루루룩 다 실행이 되거든요. 자, 메모장 여신 다음에 파워쉘 1점 배치 파일 그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열어서 보시면 그냥 메모장으로 할게요. 메모장도 충분하니까. 자, 일단 파워쉘이 실행이 되고요. 파워쉘. 자, 뉴 오브젝 나와 있죠. 자, 뉴 오브젝은 객체를 만드는 거다라고 썼죠. 인스턴스 또는 객체를 생성하는 건데, 자, 이때 객체는 시스템 넷 웹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겠대요. 그럼 이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얘기는 네트워크 통신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객체에서 제공하는 메소드가 다운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다운로드 파일. 그러니까 이 객체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입니다. 뭐 아니면 뭐 함수라고 얘기하셔도 관계는 없긴 한데, 근데 함수보다는 메소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표현이. 예. 그래서 다운로드 파일은 뭐였어요?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동작을 실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메서드의 인자값으로 보니까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앞에 거는 URL, 그 다음에 파일명.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마 윈도우 7, 우리가 지금 윈도우 7이 윈도우 7이 IP가 181번이고 윈도우 XP가 IP가 182번이죠. 그래서 윈도우 XP한테 이 파일을 요청해서 다운로드를 할 거고 이 다운로드를 어디에다 한다? C 드라이브에다가 요런 이름으로 다운로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미콜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은 다운로드까지만 해요. 다운로드까지만. 그리고 이제 객체를 여러 개 더 만들어서 하려면 세미콜론 다음에 또 이어서 적어주시면 돼요. 어? 자, 보니까 뉴 오브제 객체를 또 만들죠. 이번에 객체는 뭡니까? 컴이죠. 컴이면 아까 이거 커맨드 아니야? 뭔가 그 외부 프로그램 명령을 실행하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그 객체가 쉘.애플리케이션이래요. 그 윈도우 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쉘.애플리케이션 객체에서 제공하는 메서드 중에 쉘 execute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 단어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쉘에서 뭔가를 실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뭘 실행하는 거지? C 드라이브에 put.exe를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얘한테 이거 다운로드 여기다 받아서 결국 얘를 어떻게 합니까?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예요, 다운로드. 그래서 이거를 cmd 창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실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워쉘 이렇게 미리 실행한 다음에 여기까지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배치 파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아직 하지 마시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바로 돼요. cmd에서. 배치 파일이 cmd에서 명령을 쭈루루루 실행해 주는 파일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일단은 코드는 봤으니까 닫아 주셔도 될 거, 아니 밑에다 내려놓고 어, 그리고 얘는 P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그 분석한 방식대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얘는 파일 저거잖아. 코드 문자열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PV에다 올려봤자 P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P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P 파일 구조가 안 나와요. 그냥 문자열만 보여주지 않나요? 바이너리랑. 그쵸? 그럼 뭐 얘가 DLL 이런 거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디펜던시 워커로 열어도 뭐 볼 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아이다, 올리디버보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오히려 공부할 때는 편해요. 그죠? 그래서 동적 분석은 해야 되니까 와이어샤크 일단 실행해 주시고 캡처 스타트 자, 밑에다 잠깐 내려놓고 그다음에 프로크 EXP 자, 프로크 EXP 실행해서 밑으로 좀 내려놓고 이스플로 밑에 자식 프로세서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되었으면은 자, 파워쉘 다시 1점 배치 파일을 더블 클릭. 음. 자, 그 여기 보니까 익스플로 밑에 자식 프로세서로 뭐가 실행됐습니까? CMD가 실행됐죠? 배치 파일이니까 CMD가 실행된 겁니다. CMD에서 명령 실행해주는 파일이라. 그래서 뭐가 실행됐어요? 파워쉘이 실행이 됐죠? 그리고 바로 또 자식 프로세서로 put.exe가 실행이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윈도우 XP한테 이 파일 요청해서 다운로드 받고 요거를 실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실행된 녀석이 저희는 뭐냐? 요거의 메시지 박스, 랜섬웨어 악성 코드입니다. 만약에 다운로드된 이 파일이 정말 악의적인 질이 안 좋은 그런 파일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수업이니까 이 메시지 박스로 이제 대체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 캡처 중지하시고
네, 뭐 필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윈도우 7 181번이 윈도우 XP 182번한테 싱크 보내죠. TCP 3 웨인 쉐이킹하고 뭘 요청합니까? get 메서드를 통해서 update.exe를 요청하죠. 네, 그러면 이게 윈도우 XP가 세그먼트로 이제 데이터를 파일을 전송해 준 거고 마지막에 200번 OK 있네요. 그죠? 마우스 우클릭, 팔로우 TCP 스트림. 자, 그럼 update.exe 요청하고 200번 OK 응답받고 파일명 update.exe. 그럼 얘는 P 파일이니까 여기 MG 보이잖아요. 그죠? MG. 네, 닫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크 EXP는 지금 여기 화면 또 왜 이러니? 프로크 EXP 닫아버렸네. 네. 네, 프로크 EXP 닫아주세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도 닫아주시고. 자, 그럼 C 드라이브에 이거 다운로드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컴퓨터, 네, C 드라이브. 네, 그 여기 푸티.exe 다운로드 되어 있고, 날짜 시간 보면은 10시 27분. 방금 전 맞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이 녀석이잖아. 메시지 박스. 우리가 실습에서 자주 봤던 녀석. 네, 삭제할게요. 네, 그리고 C 드라이브 닫지 말고 밑에 내려놓으세요. 자, 이것도 닫아주시고. 이번에는 스위스 애널라이저로 또 한번 해볼까요? 스위스 애널라이저 실행하신 다음에, 자, 파워쉘 1번 올려주시고, 뭐 딜레이가 60초인데 원래 60초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긴 한데, 그냥 스타트, 네, 요거 기다려야죠. 이때 괜히 다른 거 실행하면은 그것도 여기 기록에 남으니까 다른 거 실행하지 마시고, 네, 저는 다 끝났나 보네요. 자, 그럼 리포트 파일 뷰어를 먼저 보면은 API 로그는 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면 얘는 그 DLL을 쓰는 게 아니잖아. P 파일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API 로그는 보면은 볼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캡처 이거 와이어샤크 파일인데 이건 아까 봤었죠? 저희가 직접 캡처했잖아요. 다시 한번 봐보지 뭐. 더블 클릭. 자, 윈도우 7이 XP 쪽으로 싱크, 3웨이 핸드 쉐이킹, 그다음 업데이터.ex 요청해서 받아오는 거죠. 마우스 클릭, 팔로우 TCP 스트림, 네, 요청, 그다음에 응답, MG 보이죠? P 파일, 메시지 박스 닫아주시고, 디버그 쪽에서는 그 푸티 요거 실행된 건 확인이 되겠네요, 그죠? 요거 실행된 거잖아요. 제 다운로드 받아서. 요거 실행된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dir 와치도 볼 게 있겠네. 여기 C 드라이브에 푸티.exe 생성, 마더파이드 된 거 나오죠? 다운로드 됐으니까 디렉토리에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좀 볼만하고. HTTP 로그는 아까 우리가 와이어샤크에서 봤던 업데이터.exe 요청, 응답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크 와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건 봐야 돼요.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라. 자, 여기 보니까 파워쉘 실행된 거 있죠, 이거? 요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분석할 때.
저희는 지금 이 코드를 직접 실행한 거지만 이 코드가 원래는 어디에 삽입돼서 유포된다? 문서 파일에 삽입해서 대부분 유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파일을 실행했을 때 파워쉘이 동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찾을 줄 알아야지. 그다음 리포트는 뭐 전체적인 저거 기존 요약이죠. 포트 실행되는 거. 그다음에 디렉토리 파일 생성된 거. 그다음에 샘플 파워쉘은 그 파워쉘 다시 1점 배치 파일 그 내용이고요. 서버 로그는 통신한 그 원격 IP, 원격 시스템 IP인데 저희가 볼 만한 거는 이거 182번이죠. 이거. 그러니까 dir 와치는 그 푸티 C 드라이브에 생성된 거. 그냥 푸티 파일 그 메시지 박스가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 리포트 파일 비율은 닫아주시고 그다음 요거 로깅 투 파일. 빨간색은 종료된 거다라고 했었죠. 검은색은 아직 실행 중인 프로세스. 여기서 저희가 뭘 봐야 돼요? 파워쉘을 봐야죠. 여기 파워쉘 실행된 건 커맨드 라인. 그리고 요 푸티.ex를 봐야 되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보면은 여기 시스 애널라이저 보면은 이 푸티.ex의 부모가 1104랍니다. 프로세스 아이디. 근데 요거 10진수잖아요. 1104. 16진수로는 보니까 뭐예요? 450이죠. 그러면 푸티의 부모는 450 요거죠. 파워쉘 맞잖아, 파워쉘. 파워쉘이 실행돼서 다운로드해서 거기서 실행되니까 이게 자식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할 때는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 관계 그런 거 잘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자, 로긴 투 파일은 닫아주시고, 그다음 sys 애널라이저 푸트.exe 그 요거 실행 중인 거 요거죠, 요거. 나머지는 볼게 닫아주시면 되겠고, 메시지 박스도 닫아주시고, 닫아주시고. 그러면 컴퓨터에 아까 열어놨지? 네, C 드라이브 보시면 푸트.exe 다운로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삭제는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냅두시고. 그다음, 네, 두 번째 실수. 파워쉘 레지스트리 등록. 파워쉘 다시 2점 배치 파일. 자, 이번에는 메모장 열어서 파워쉘 2번 배치 파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오픈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자, 레그 애드. 이 레그는 그 윈도우 명령어입니다. 자, 레그 한 칸 띄고 cmd 창에서 레그 한 칸 띄고 슬래시 물음표 하면은 그 윈도우 레지스트리 있죠. 그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키를 등록하거나 또는 밸류를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커리하거나 세이브하거나 그러니까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키를 추가하거나 밸류를 추가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쓰는 윈도우 명령어거든요. 윈도우 명령어. 자, 그래서 레그 애드. 자, 윈도우 레지스트리에다가 키 아니면 밸류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보니까 키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밸류를 추가하는 것 같아요. 자, 하이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 런. 자, 여기 윈도우 레지스트리는 뭐죠? 여기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실행 파일이 등록되면은 로그인 할 때마다 무조건 실행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약 악성 코드가 만약에 등록이 되면은 로그인 할 때마다 항상 실행이 돼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좋아라 하는 윈도우 레지스트리 위치거든요. 자, 뭘 추가하느냐? 밸류를 추가하는 것 같은데, 자, 이때 밸류 이름은 뭘 서비스, 그 다음에 타입은 레그 SZ라고 나와 있는데, 문자열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 네.
그러니까 문자를 추가하겠다는 얘기고, 이거 슬래시 D는 그 추가할 문자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D 다음에 추가할 문자열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여기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멀 서비스라고 하는 밸류를 문자열로 추가하는데 그 추가되는 문자열이 뭐다? 요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니까 뭐예요? CMD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요 C는 그 뭐 뒤에 거 실행하고 그 이 CMD 종료하는 거죠. 그다음에 파워쉘. 파워쉘을 추가하는 애요. 그죠? 파워쉘 코드. 자, 뉴 오브제. 자, 뭘 추가합니까? 컴 객체, 쉘점 애플리케이션, 쉘 execute, C 드라이브의 footy.exe. 그러니까 다운로드하는 동작이 아니라 C 드라이브에 다운로드된 요거 있잖아. 요거를 실행하는 파워쉘을 등록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윈도우 레지스트리 동작이 있으니까 어, 레그샷 이용하죠. 어디 있냐? 자, 여기 레그샷 네, 더블 클릭. 윈도우 7에서는 플레인 텍스트가 보기가 더 좋아요. 자, 아웃풋 패스는 바탕 화면으로 해주시고, 자, 1샷, 샷, 자, 1샷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파워쉘 다시 2점 배치 파일, 네, 더블 클릭해서 실행, 네, 실행이 됐고, 이제 바로 2샷, 샷, 자, 컴페어, 그럼 1샷이랑 2샷을 비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밸류가 두 개가 추가가 됐는데, 그 하나가 바로 요거네요. 그래서 윈도우 레지스트리 여기 런에 멀 서비스라고 하는 밸류가 추가됐고 추가된 데이터는 문자열인데 요거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직접 확인해 볼까요? 자, 윈도우 7에서 윈도우 키랑 알파벳 R, 자, 레그 에디트, 자, 레그 에디트 확인, 자, 하이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윈도우즈, 커렌트 버전, 런, 자, 클릭하면은 멀 서비스라고 하는 밸류가 추가가 되어 있죠. 네, 문자열로 추가가 되어 있고, 자, 데이터를 좀 옆으로 길게 보면은, 그 파워쉘이잖아요. 그죠? 파워쉘. 자, 그러면은, 얘는 언제 실행이 되죠? 지금은 실행은 안 되지. 이미 로그인된 상태니까. 그래서 재부팅하고 로그인하면은 실행이 되겠지. 그리고 지금 저희 C 드라이브에는 footy.exe가 남아있으니까 이거 실행되겠네. 그치? 재부팅해보죠. 윈도우 7. 다시 시작. 네,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네, 패스워드 이건가요? 그쵸. 말 5678, 멀 5678, 멀 5678입니다. 자, 로그인 하시면은 랜섬의 악성 코드입니다. 메시지박스 실행이 되네요. 그죠? 네, 그리고 HFS는 밑에다 내려놓으세요. 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로그인 할 때마다 항상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이게 메시지박스가 아니라 이 녀석이 만약에 뭐 키보드 스니핑을 하는 키 로고예요. 그럼 항상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 내용을 공격자가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치? 만약에 본넷이야. 그럼 항상 공격자가 어떻게? 얘한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어? 만약에 이게 백도어야. 그럼 공격자가 항상 어떻게?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거 삭제. 자, 윈도우 키랑 알파벳 R. 자, 레그 에디트. 자, 하이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 런, 런, 런. 멀 서비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삭제. 삭제해 주시고,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C 드라이브, 푸티 삭제할게요. 그래서 이 파워쉘 작성 코드의 문서에 파워쉘 분석 들어가시고. 그래서 1번과 2번을 같이 섞었으면은 다운로더로 동작하고 실행까지 매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예제는 좀 이따 같이 한번 더 해보고. 자, 그 다음, 메타스플로이 이용해서 하는 거. 리버스 TCP. 요거 한번 해봅시다. 칼리 리눅스 다 준비되어 있죠? 자, 칼리 리눅스에서 MSF 베놈, 마이너스 P 페이로드, 자, CMD 슬래시 윈도우즈, 네, 리버스, 언더바 파워쉘, 네, 한 칸 띄고, 네, 칼리 리눅스가 좀 예전 버전인데, 상관없어요. 공부하실 때는. 예전 버전 써도. 뭐 요즘 버전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관계는 없고. 자, 에러스트 192.168.2.50. 잠깐만. 먼저 요거부터 봐야 되겠구나. 자, 지금 칼리눅스 IP가 192.168.2.50번. 저희 지금 이거 쓰고 있어요. ETH 정보. 어, 윈도우 XP랑 세븐이랑 같은 네트워크이거든요. 요걸로 이제 사용할 건데. 자, 그럼 MSF, 베놈, 마이너스 P 페이로드, CMD, 슬래시, 윈도우즈, 리버스, 언더바, 파워쉘. 자, 에로스트 192.168.2.50, 엘포트 4444.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교재에서는 이거를 출력 재지정을 해가지고요. 그 칼리눅스 바탕화면에다가 요런 이름으로 파일로 아예 바로 그냥 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윈도우 7에 복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엔터 하세요. 자, 페이로드 사이즈 1225바이트짜리가 나왔는데 여기 파워쉘 보이세요? 네. 그럼 요거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복사. 네, 그리고 실제 PC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주시고요. 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되셨어요? 네, 그리고 윈도우 7에 가시면 메모장 열어서 파워쉘 3번 있죠? 원래 여기 제작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을 올려주시고 그냥 안을 싹 다 지워주시고요. 여러분이 만든 걸로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세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파워쉘 3번은 닫아주신 다음에요. 자, 칼리로 가서 MSF 콘솔 마이너스 Q.
자, 메타스플로잇 프롬프트 나왔나요? 예, 그 유즈 이스플로잇 멀티 핸들러. 자, 셋 페이로드는 똑같은 걸 써야 돼요. cmd 윈도우즈 리버스 언더바 파워쉘. 예, 그러면 쇼 옵션스. 자, 쇼 옵션스에서 보시면 자, 페이로드 들어갔죠? 자, 그 로컬호스트 L포트는 되어 있네. 자, 그럼 set L포스트 칼리눅스 IP. 그다음에 L포트 되어 있는데 4444. 그다음에 이제 익스플로잇 하고 엔터. 자, 되었으면은 이제 윈도우 7으로 갈게요. 자, 와이어샤크 하나 실행하신 다음에 캡처 스타트. 자, 그럼 여기 파워쉘 다시 3점 배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럼 여기 와이어샤크 보시면은 윈도우 7이 칼리 리눅스 쪽으로 싱크 보내죠. 목적지 포트를 4444번으로. 그래서 3 핸드쉐이킹에서 아마 연결이 됐을 거예요. 지금 리버스 TCP죠. 자, 그럼 칼리 보면은 연결됐고, 그 다음에 바로 쉘 프롬프트도 바로 나오네요. 그죠? 그럼 메타프리터가 아니니까 바로 쉘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는 간단히 명령 하나? IP config. 디렉토리 위치는 그 파워쉘 그 3번 파일을 실행한 그 위치네요. 그죠? 자, IP config 잘 되잖아. 그죠? 자, 컨트롤 C 하고 yes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윈도우 7에 가서 그 와이어샤크는 닫아주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요거를 지금 분석할 건데 메모장으로 그냥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요거는 메모장보다는 좀 적당한 도구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뭐 도구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도구는 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실행하시고 네, 뭐 업데이트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럼 파워쉘 다시 3점 배치 파일을 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에다가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올리세요. 네, 올렸습니까? 자, 그러면 보기에 가면은 자동 줄바꿈 한번 눌러주시고, 이래도, 이러면 뭐 메모장에 별 차이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플러그인에 가면은 JS 툴, JS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만약 JS 포맷이 없으면 플러그인 관리로 가서 저거 설치하셔야 돼요. 자, JS 포맷으로 바꾸시면은 그나마 좀 보기 좋게 나오죠. 이러한 작업을 포매팅이라고 합니다. 코드 포매팅. 사람이 읽기, 해석하기 좀 편안하게 이런 만들어주는 과정을 코드 포매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요. 파워쉘, 그래, 요거 뭐였죠? 그 콘솔 창 숨기는 거였죠? 그 다음에 노브 뭐였지? 스크립트 실행 우회하는 거였죠? 실행되도록.
그다음 마이너스 C는 컴 아닐까요? 커맨드? 자, 조건문이 있네요. 어, 커넥트면 true, execute면은 null. 그러니까 연결되면은 true, 실패되면은 null. 그뭐 반환하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 다 변수입니다. 달러 $A, 달러 $P, 달러 $C 변수인데 여기서 저희가 주요하게 볼 게 이거 아닌가? A 변수랑 P 변수? 어드레스, 아마 이 어드레스 포트의 약자겠지? 그래서 실행했을 때 접속할 공격자의 IP, 공격자의 포트 번호. 네. 그 다음에 여기 달러 C는 객체 생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 것 같아? TCP 통신하기 위한 소켓을 만드는 객체인 것 같죠? 그리고 연결하기 위한 IP랑 포트를 설정하기 위한 그런 변수인 거, 설정인 것 같고,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실행하면은 공격자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파워쉘이 동작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관련된 그런 변수값이 보이고, 그다음 와일문, 이 보통 와일문은 적을 거예요. 입력 받고 출력해주고, 그러니까 요청, 응답, 요청, 응답 있죠.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반복문이랑 조건문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닫아주시고. 자, 이번에는 SMB 취약점을 이용한 파워쉘 악성 코드 실행이라 나와 있는데 583페이지입니다. MS17010 이터널 블루라고 해서 그 SMB 버전 1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거든요. SMB는 그 공유할 때 쓰는 서비스 프로토콜이죠. TCP 포트 번호 몇 번? 440, 5번을 쓰고 있고요. SMB 버전 1이 갖고 있는 취약점인데, 이 포트를 통해서 악의적인 코드가 전송이 되고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SMB 버전 1은 쓰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윈도우 7은 SMB 버전 1이기 때문에 이 취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리버스 TCP로 연결이 된 다음에 윈도우즈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그 파워쉘을 직접 실행하는 거야겠죠. 네. 자, 그러면 칼리로 가서 자, 서치 ms17-010 검색해 보십니다. 자, 요즘 칼리누스는 이렇게 검색하면 앞에 인덱스 번호 나오잖아요. 0번, 1번, 2번, 3번. 그래서 원래 유즈 1번 이렇게 편안하게 쓰시면 되는데 얘는 좀 예전 버전이라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칼리누스인가?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즈 한 다음에 저희 요거 쓰면 돼요. 예, 드래그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시프트 인설트 하면 바로 붙여넣기 되죠. 자, 그럼 show options, 네, R 호스트, R 포트는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자, R 호스트는 타겟 IP, 타겟 주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set R 호스트 192.168.2.181번입니다. 저희 윈도우 7. 엔터. 자, 익스플로잇 하고 엔터. 그러면은 그 SMB 포트 번호 TCP 445번을 통해서 리버스 TCP 동작을 실시하는 코드를 전송하고요. 그러면은 윈도우 7에서 이제 메모리 공격을 당해서 이제 리버스 TCP가 실행이 되거든. 연결됐네. 네, 연결되셨어요? 자, 그럼 윈도우즈 프롬프트 나오죠? 이게 지금 어떤 프로세스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게 쉘 프롬프트라.
아, 여기서 보면 안 보인다. 여러분, 윈도우 7에서요, CMD 하신 다음에, 네스테이트 마이너스 NT, T? 아니, NTO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확인해야겠구나. 아, 윈도우 7에서 네스테이트 마이너스 NTO라고 해보시면은, 여기 윈도우 7이 외부 주소 칼리 쪽으로 4444 이스타블리시드 연결된 거 나오죠. 자, 프로세스 아이디 저는 248번이거든요. 그럼 프로크 ESP 실행하신 다음에 이 프로세스 아이디 이거 리버스 TCP로 연결된 프로세스 아이디 찾아보세요. 저는 248번. 여기 있다. 자, 리버스 TCP 동작이 이걸로 된 거죠? 이 프로세서로. 아, 수풀 SV.exe로. 그리고 뭐가 실행되어 있어요? CMD가 실행되어 있지 않나요? 이 CMD가 뭡니까? 이거 칼리누룩스요? 이거 아닌가요? 그치. 자, 그럼 칼리로 돌아오시고요. 여기서 뭘 해주시느냐? 다시 윈도우 7으로 좀 가세요. 죄송합니다. 윈도우 7으로 가서 메모장 열어서 자, 파워쉘 1번 드래그 앤 드랍 자, 복사한 다음에 자, 여러분 PC 메모장에다 옮겨 놓으시고 여러분 실제 PC 메모장에다 옮겨 놓으시고 그다음 윈도우 7에서 파워쉘 2번 메모장에 드래그 앤 드랍 복사해서 여러분 PC 메모장에다가 옮겨 놓으시고 윈도우 7에서 이거 닫아도 될 것 같고 자, 옮겨 놨어요. 자, 옮겨놨으면, 자, 칼리 리눅스로 가세요. 이거 지금 공격자가, 그러니까 윈도우 그냥 CMD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거 CLS 되나? CLS 안 되네? 자, 먼저 이거 파워쉘 다운로드 있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Shift 인서트 하고 엔터. 이러면은 저 파워쉘을 통해서 저거 다운로드하고 실행까지 되지 않을까? 네. 자, 그 윈도우 7, 여러분 프로크 ESP 실행되어 있죠? 혹시 끄셨으면 다시 실행하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아까는 CMD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돼 있죠? 파워쉘 실행돼 있고 네, 푸티처 EXE도 실행된 걸로 나오죠. 네, 근데 실제 푸티처 EXE는 여기 실행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네요. 자, 일단은 근데 어쨌든 프로세스는 실행됐잖아, 그치? 네, 실행은 됐고 그다음에 칼리로 가서 이거 엔터 하시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등록까지 합시다. 이거 복사해서 Shift 인서트하고 엔터. 네,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이제 등록한 거죠. 그럼 컨트롤 C, 예스. 자, 그럼 윈도우 7에 가서 레그 에디트. 이거 프로크 ESP는 닫아주시고. 자, 윈도우 7에서 레그 에디트. 레그 에디트 열면 런인가요? 네, 그럼 멀 서비스 등록돼 있지 않아? 네. 네, 등록됐으니까 이제 로그인 할 때마다 항상 실행되겠네요. 재부팅 해봅시다. 네, 패스워드 말 5678. 자, HFS는 밑에다 내려놓고. 네, 실행되죠? 네, 확인. 자, 그러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가면은 이게 다운로드 됐으니까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삭제할게요. T. 그다음에 윈도우 레지스트리 자 레그 에디트
열어주시고, 자, 열었을 때 혹시 런인가요? 네, 만약 런이 아니면 하이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 그다음에 런, 네, 멀 서비스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네,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취약점이 있다면 이렇게 리버스트 CPU를 연결해서 직접 파워쉘 실행하고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등록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5번은 그 파워쉘 악성 코드 파일을 제작을 한번 해봐라 라는 예제인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가 두 개거든요. 1번은 파워쉘 1번 내용을 참조해서 4번을 제작하고 분석한다. 자, 그럼 윈도우 7에서요. 악성 코드 파일, 아니지, 문서. 예, 01 파워쉘 분석. 자, 원래 4번, 5번 파일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 냅두고요. 네, 자, 메모장 열어서 파워쉘 1번을 열어주세요. 자, 여셨나요? 자, 그러면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 화면에다가, 자,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 파워쉘 4번으로 저장할게요. 바탕화면에. 네, 저장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예제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주소 및 파일. 어차피 똑같죠? 근데 다운로드 저장 위치가 다르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윈도우 시작 모든 프로그램, 예,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자, 저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만약에 실행 파일이 있으면 얘도 로그인할 때 항상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 프로그램 마우스 우클릭, 열기, 네, 여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 탐색기 위에 주소 있죠? 이게 이제 한글로 되어 있지만 클릭하면 다 영문으로 바뀌어요. 자, 복사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 요 덮어쓰기로 바꾸세요. 바꿨어요. 자, 그 다음 파일명은 뭐로 하래? security.exe로 하래요. 여기다가 이제 역슬래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는데 여기다가 요란 이름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 경로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security.exe까지 복사한 다음에 이 덮어쓰기로 바꾸시면 되겠지. 저장. 다 되셨어요? 네. 닫아주시고 실행 한번 해보죠. 바탕 화면에 만들었잖아요. 네, 더블 클릭. 네, 다운로드 됐고 실행도 됐고. 그리고 여기 시작 프로그램이 어때요? 여기 다운로드 되어 있지 않나요? security.exe로. 윈도우 시작 모든 프로그램 여기서도 보이잖아. 그럼 여기에 실행 파일 있으면 항상 실행돼요. 로그인할 때마다. 재부팅 해보죠. 네, 로그인. 네, 실행되잖아요. 그죠?
자, HFS는 밑에 내려놓고, 자, 윈도우 시작 모든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자, security.exe 마우스 클릭 삭제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예제. 이번에 1번과 2번을 참조해서 5번을 만들어라. 자, 그럼 일단 악성 코드 03번 문서, 01번 파워쉘 분석, 자, 메모장 열어서, 자, 1번을 일단 올려주시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할 건데, 자,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 일단 5번으로 저장하세요. 5번.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 파일 이름 5번, 저장, 그리고 메모장 하나 더 열어서, 2번 파일, 윈도우 레지스트리 등록하는 거죠. 자, 이거 복사해서, 일단 이게 앞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 2번 파일은 닫아주시고 자 옮겨놨어요. 네, 그럼 봐보죠. 파워쉘 윈도우 레지스트리 등록하래요. 여기에 등록하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차피 되어 있잖아, 그치? 네. 서비스 이름은 메일 서비스로 하래요. 메일 서비스. 네, 밸류의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 메일 서비스. 네, 그래서 메일 서비스 바꾸셨어요? 네. 그리고 다운로드 해야 되고 다운로드 위치는 C 드라이브 메일 서비스. 자, 다운로드까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밑에 요 파워쉘 있죠? 복사한 다음에 여기 cmd 슬래시 c 다음에 파워쉘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 덮어쓰기로 바꾸세요. 얘는 이제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다운로드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일명은 뭐로 하래? 멜 C 드라이브인데. 그리고 C 드라이브보다는 원래 좀 깊숙이 다운로드 받는 게 낫죠. 눈에 잘 안 띄게. 네, 근데 저희는 C 드라이브. 파일명은 메일 서비스.exe. 요거 바꾸면 되겠다. 그시고, 야, 이상하다. C 드라이브.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나네요. 저장. 자, 그럼 요거 실행하면은 당장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건 아니죠? 등록만 하는 거잖아요. 윈도우 레지스트리. 그럼 다음 로그인 할 때 그때 실행되겠네요. 그지? 네, 됐으면 닫아주시고, 자, 바탕 화면에다 만든 파워쉘 다시 5번 배치 더블 클릭. 확인해 볼까요? 윈도우 키 알파벳 R, 레그 에디트 확인. 자, 지금 윈도우 레지스트리 런인가요? 네, 런이 아니신 분들은 하이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 런, 어딨어? 런. 그다음에 메일 서비스 등록됐네, 그지? 그 다음에 파워쉘 코드 다운로더 동작과 실행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부팅 해보죠. 직급하는 거는 윈도우 7뿐만 아니라 그 윈도우 10, 윈도우 뭐 11도 다 가능한 거죠. 파워쉘이 다 있잖아, 그죠? 네, 네, 로그인 하시고,
자, 다운로드가 됐고 실행까지 잘 됐네요. 자, HFS는 밑에 내려놓고 지우개로 써야 되네. 이 메시지 박스 실행되셨어요? 자, 확인. 자, 그럼 컴퓨터 C 드라이브 보시면 여기 메일 서비스라고 다운로드 됐잖아요. 그죠? 이 녀석. 됐으면 삭제할게요. 삭제하시고 그다음에 윈도우 레지스트리 열어서 네, 메일 서비스 삭제. 자, 만약 런이 아니신 분들은 하이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외웠겠다, 야.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츠 버전, 런, 네, 메일 서비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삭제. 네, 바탕화면에 만든 건 지울게요. 자, 그 악성 코드 분석, 01번 파워쉘 분석 가주시면 되겠고,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6번과 7번 파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볼게요. 그 교재는 588페이지, 네, 파워쉘 6점 배치 파일을 분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윈도우 7에서 메모장 여신 다음에, 그러니까 메모장 실행하신 다음에, 그 6번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오픈하세요. 자, 요거는 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 아마 기터브인가? 거기서 갖고 온 건데, 기터브에서. 실제 사용됐었던 건 아니고, 그냥 테스트용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자, 일단은 파워쉘 노 프로파일 있죠. 그 다음에 그 콘솔창 숨기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형 모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이패스 하겠다는 얘기죠. 그 위에. 그리고 마이너스 C, IX가 저거죠. 인보크 익스프레션. 실행하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다음 나와 있는 이 문자열을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음. 그럼 그 문자열이 뭐냐? 객체를 생성하는데, 자, 시스템 넷 웹 클라이언트인데 시스템을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입력해도 가능합니다. 네. 자, 다운로드 파일이 아니라 뭐죠? 얘는? 다운로드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자를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일이면은 그 검사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냥 문자열만 다운로드를 받아서 바로 메모리에서 실행을 해버리거든, 저 문자열을. 자, 보니까 뭐냐? 얘한테 이 파일 안에 있는 문자열을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인보크 쉘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응? 그래서 메모리에서 직접 쉘 코드를 주입하고 실행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뭘 주입하고 실행하느냐? 페이로드 요걸 합니다. 요거 뭐죠? 그 리버스 TCP죠? 메타프리터까지 쓰는 리버스 TCP. 그러니까 에로스트는 칼리 리눅스 IP,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의 포트 84443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 이 파일을 저희가 한번 봐볼게요. 윈도우 XP한테 받아오거든요. 이 파일 안에 있는 문자열을. 자, 윈도우 XP의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HTFS 폴더로 가시면 여기에 여기 리버스.ps1이라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윈도우 XP에서도 메모장 노트패드 자, 리버스.ps1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시면 자, 함수 맞죠? 인보크 쉘 코드. 아까 윈도우 7에 보면은 어디 있었지? 여기 있잖아요. 인보크 쉘 코드. 자, 이 파일 안에 있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이 문자를 갖고 오면 이 함수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코드예요. 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도 기터브, 다른 사람 기터브에서 갖고 온 건데,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윈도우 7에서 이게 만약에 파워쉘이 실행이 되면은, 얘한테 이 파일 안에 있는 문자를 받아옵니다. 그 문자를 받아오면은, 그 문자 안에 invoke 쉘 코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 안에는 쉘 코드가 있거든요. 쉘 코드. 그래서 쉘 코드를 주입해서 요게 이제 들어갑니다. 같이. 자, 그러면은 칼리 리눅스에서는 일단 윈도우 XP에서 이거 닫고 칼리에서는 그 리버스 TCP 접속을 받기 위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use exploit multi handler. 자, set payload는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요걸로 해주셔야 돼요. 윈도우즈 메타프리터 리버스 언더바 HTTPS. 윈도우 7에서 이거 복사하세요. 복사. 복사해서 칼리에다가 바로 붙여넣기. 붙여넣기 안 되신 분들은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show options, 에로스트, 엘포트, 이거 아까 설정에서 다 들어가 있구나.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직접 넣으시면 되죠. 2.50. 그다음 포트 번호 바꿔야 되겠네요. set 엘포트, 포트 번호가 8443입니다. 자, show options, 자, 에로스트, 칼리 리눅스 IP, 그 다음에 엘포트 8443. 됐으면은 exploit 하고 엔터. 자, 윈도우 7에서는 얘도 와이어샤크로 그냥 한번 봐볼까요? 자, 와이어샤크 실행해서 캡처 스타트. 자, 파워쉘 6번 파일 더블 클릭. 자, 그럼 와이어샤크는 캡처 중지하시고 위로 올려서 보시면 실행하면은 윈도우 7이 181번, 윈도우 7이 182번, 윈도우 XP한테 싱크를 보내죠. 먼저. 그래서 윈도우 7이 윈도우 XP랑 3밴드 쉐이킹을 하고요. 뭘 요청합니까? 리버스.ps1을 요청하죠. 그럼 밑에 이제 받아오는 거죠. 문자를.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팔로우 TCP 스트림. 자, 이 파일을 요청해서 안에 있는 문자를 받아오는 거죠. 파일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자를 받아오면 인보크 쉘 코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쉘 코드가 주입되고 리버스 TCP 페이로드가 주입이 되는 거지. 삽입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실행까지 닫아주시고. 필터 싹 다 지우고 다시 엔터. 그래서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은 문자를 다 받아왔으면 181번 윈도우 7이 칼리 쪽으로 싱크를 보내지 않나요? 이거 이제 리버스 TCP로 연결이 되는 거죠. 리버스 TCP로 받아주시고. 자, 그럼 칼리에 보시면 메타프리터 나와 있지 않나요?
그래서 CS 인포, 윈도우 7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메타프리터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갈게요, 시트. 자, 그 다음, 교재 590페이지, 7번. 파워쉘로 제작된 파이리스, 파워릭스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해놨는데, 실제 파워릭스 악성 코드는 아니고 얘랑 좀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진 테스트용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행되면은 윈도우 레지스트리 여기에 뭔가를 등록하거든요. 근데 실제 파워릭스 악성 코드는 아니고 얘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진 테스트용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도 윈도우 7에서 메모장 열어서 파워쉘 7점 배치 파일 올려주시고, 자, 파워쉘, 노 프로파일, 그 다음 콘솔장 숨기고, IX가 있네요. 인보크 익스프레션. 그 뒤에 있는 문자를 실행하겠죠, 명령으로. 자, 실행하면은 뭐 합니까? 다운로드 스트링이죠, 똑같죠? 이번에는 윈도우 XP한테 powerx.ps1이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 문자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persist powerx라고 하는 함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예,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뭔가를 등록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될 건데 윈도우 XP를 일단 가볼까요? 자, 윈도우 XP의 HFS 폴더에 보면은 여기 powerx.ps1이라고 있죠. 이것도 메모장. 자, 메모장을 올려서 보면은 자, persist powerx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받아오면은 윈도우 7이 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여기 밑에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디스크립션에 설명이 나와, 여기 디스크립션에 설명 나와 있네요. 하이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을 런.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등록한다고. 그 밑에 이제 코드 보면은 여기 윈도우 레지스트리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실행했을 때 여기에 뭐 등록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윈도우 7으로 가신 다음에 얘는 닫고, 시스 애널라이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스 애널라이저 윈도우 7에서 자, 파워쉘 7번 올려주시고 스타트. 그러니까 파워릭스라고 하는 원래 파이렉스 악성 코드가 있었는데 그게 실행되면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그 악성 코드를 등록을 해요. 코드, 파일이 아니라 코드로.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는 건데 그거랑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진 테스트용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파워릭스는 아마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다른 챕터에서. API 로그는 클릭하면은 여기는 볼 게 없겠죠. 자, 그다음에 캡처는 요거 2번을 보세요. 언더바 2번이 최근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자, 그럼 윈도우 7이 윈도우 XP 쪽으로 싱크를 보내서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powerix.ps1을 요청하죠. 네, 받아온 거겠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팔로우 TCP 스트림, 자, powerix.ps1 요청하고, 요 안에 있는 문자를 받아오고, 여기 함수 보이죠? 받아주시고, 디버그, 디버그에는 볼 게 없고요. 디렉토리도 아마 볼 게 없을 거예요. HTTP 로그는 방금 전에 와이어샤크에서 봤던 거고,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프로크 와치에서는 파워쉘 실행한 거 봐야 되겠죠, 밑에 거. 네, 다른 건 볼 게 없어요. 닫아주시고. 네, 로깅 투 파일도 뭐 파워쉘 실행되고 다 종료된 거밖에 없죠. 닫아주시고. 자, 그다음 시스 애널라이저 보면은 러닝 프로세스 없고요. 자, 레그 모니터 보시면 여기 하이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 런에 뭔가 등록된 걸로 나오죠. 그래서 윈도우 키는 알파벳 R, 레그 에디트. 자, 그러면 런인가요? 네, 만약에 런이 아니신 분들은 하이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 런. 근데 F5번 등록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애널라이저로 하면은 등록된 걸로 나오는데 실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닫아주시고 자, 시스애널라이저랑 관련된 것들은 닫아주시고 레그샷 실행하신 다음에 이거 잠깐 밑에 내려놓자. 자, 레그샷 실행하신 다음에 플레인 텍스트 자, 아웃풋 패스 바탕화면 확인. 자, 1샷 샷 예, 됐으면 파워쉘 다시 7점 배치를 직접 실행하세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그다음 2샷, 샷, 그다음 컴페어. 자, 여기는 나오네요. 키 애드. 아니, 이 키가 아닌데. 밸류 애드입니다. 밸류. 밸류 쪽에 됐을 텐데 여기 있네. 하이키 로카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 런. 런에 요런 놈이 등록이 됐대요. 그래서 내용이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등록이 됐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윈도우 레지스트리 F5번. 여기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뭐 이상한 막 네모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수정? 네, 그럼 여기 값 데이터 전체 컨트롤 A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네, 메모장에 옮겨서 갖고 오면은 여기 레그샷에 대해서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죠? 요게 등록이 된 거죠. 그럼 여기 런에 등록됐으니까 로그인 할 때마다 매번 실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매번 파워쉘이 실행이 되면서 여기 있는 뭔가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등록시키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6번과 7번 파일은 다운로드 파일이 아니고 뭡니까? 다운로드 스트링. 그러니까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백신이 검사할 거 아니야. 근데 스트링을 받아서 메모리에 바로 올리니까 백신을 우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운로드 스트링이 좀 더 잘 만들어진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파일 7개는 다 진행을 했고요. 바이러스 토탈에다가 한번 올려보는데, 근데 이게 바이러스 토탈에다가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이게 왜냐면 이게 배치 파일이고 안에 문자만 들어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도 어떤 백신은 탐지하는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 음. 자, 바이러스 토탈로 이동해서 1번 파일 먼저 올리면, 얘는 음, 안 돼- 탐지가 안 되네요. 그죠? 2번 파일, 얘도 탐지가 안 되고, 3번 파일은 이거 리버스 TCP였나? 이건 아마 탐지될 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도 탐지가 됐나 봐. 그치? 자, 코드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설명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네요. PowerShell 프로세스 TCP Established Network Connection IP2.50 포트 4444 그 리버스 TCP로 동작하는 주요 그 키워드가 나오네. 그치? 그래서 이러한 백신들은 얘네들을 이거 탐지한대요. 안내 만약은 undetected라고 나와 있지만, 근데 실제 돌려봐야지 알아, 백신을. 4번 파일, 4번 파일 예제 파일이었죠? 탐지 못하죠? 5번 파일, 얘도 탐지 못하고, 6번과 7번은 나올 것 같은데, 6번도 나오네. 자, 6번 파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리모트 서버 로케이티드 at HTTP, 윈도우 XP, 그 다음에 파일, 메모리 컨텐츠 익스큐트, 그쵸? 다운로드 받아서 메모리에 바로 컨텐츠를 실행한다. 뭐 그런 내용 아닌가요? 다운로드 스크립트. 그 다음에 페이로드도 나온다. 그치? 쉘코드 페이로드. 그래서 탐지를 하고 있는 녀석들도 보이고, 알약이나 안나비에서는 탐지를 못하지만 실제 한번 백신을 돌려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파일. 응? 꼴랑 2개? 얘는 설명도 안 나와 있네. 얘는 왜 안 나올까? 그래도 파워릭스를 흉내낸 녀석인데. 2개밖에 안 나오네요. 파워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 20장 파워쉘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